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뉴스입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을 놓고 백악관 참모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시 선임 보좌관은 앞으로 대공황 시절 보았던 수준에 근접하는 실업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문우신 재무장관은 7, 8, 9월 세 달 동안 성장률 증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G20의 올해 2분기 GDP 기준 성장률이 G20 출범 이후 최저치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제연구소 등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G20국가의 2분기 성장률은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1%에 그쳤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별보좌관은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살아있으며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현지 시간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앞서 김 위원장이 수술 후 힘든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올해 2분기에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고용을 통한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26일 고용 동향 및 고용 안정 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실물 경제 충격은 2분기에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빠지면서 1900선 아래로 내려왔고 1880선에서 지난주 시장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가 넘게 빠졌습니다. 630선에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네, 외인과 기관은 여전히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고 개인만이 매수 우위로 현재 시장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은 유가 흐름과 더불어서 북한 이슈 관련 이슈로 시장이 움직였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 연속 반대 흐름을 이어오고 있지만 주간 기준으로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역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셈인데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1% 넘게 상승하면서 23,775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도 1%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2,836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65% 이상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8,630선에서 지난주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좀 빠졌었죠. 삼성전자부터 우선주까지가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5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8만 1,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또 빨간불 켜냈는데 금요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2% 가깝게 빠졌습니다. 60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그러나 네이버가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장중한 때는 지난주 금요일 19만 7,5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4거래 연속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고 외인도 마찬가지로 2거래를 연속 네이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1%가 넘게 빠졌습니다. 1889선에서 마감됐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630선에서 지난주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외에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920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비트 타임존이 3% 가까운 낙폭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비트지가 2% 이상의 상승, 아이온체인이 7% 넘게 낙폭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캐시가 2% 이상 상승, 그리고 이더 에메랄드가 5%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리플이 1% 이상 상승으로 나타낸 가운데 라이트코인부터 모네로까지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배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안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일단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어떤 이슈들 만나볼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1900선 초반과 1800선 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람데시비르 치료제 인해서 이 시장의 변동성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관련된 모멘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내 경제 활동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개 기대감에 따른 시장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앞으로 시장을 이끌 주도주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들 모두 하락을 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온 상황인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예, 일단 보시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첫 번째가 미국 중심으로 이제 그 경제 재개에 대한 움직임. 리오프닝 이슈가 크게 시장 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상당 부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 일단은 좀 노이즈 양상으로 다가왔었던 소위 말하는 변동성을 좀 제공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람데시비르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시카고 지역 내에서는 임상 실험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됐다라는 반면에 초기 중국에서는 임상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 소식들 서로 간에 대치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이 부분이 WHO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삭제되는 그런 어떤 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유가의 움직임이죠. 국제유가 장중 한때 마이너스 37달러, 더 나아가서 장중 한때 마이너스 40달러까지도 좀 낙폭이 크게 확대되는 마이너스 사상 유례 없는 마이너스 국제유가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시장 급격하게 감산에 대한 분위기 관측이 되었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게 되면서 국제유가 지난 주말 그 3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V자 반등 만들어냈었죠. 그렇게 되면서 3일 동안 46%의 급반등 그렇게 되면 한 16달러 선에서 국제유가 마감되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냈다라는 점. 마지막 네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중설 이 부분이 결국 시장 내 상당 부분 불확실성을 만들어내었고 대북 관련 이슈들, 대북 관련 경협주와
방산주의 서로 다른 희비교차 움직임이 분명히 감지되어졌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은 1.33% 하락, 그리고 코스닥 시간 주간 기준으로 0.3%의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 앞서서 한 4가지 정도를 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내 가장 큰 것은 결국은 경제 재개에 대한 움직임,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시장 내 기대감 이슈와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들이 결국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상당 부분 시장 중심,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2가지 정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유동성 훈풍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 4,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조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책까지 추가적으로 4차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됐었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2조 달러에 육박하는 경기 부양책을 지금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지난주 시장을 움직였었던 하나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점.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죠.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의 어떤 그 위축된 그런 모습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마저도 사실상 눈높이는 낮아졌지만 실적마저도 상당 부분 지금 위축되어지는, 지금 1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2분기에는 추가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시장 내에 나타나면서 결국은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의 방향성을 계속 저지하는, 하지만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책, 강력한 경기부양책들은 추가 하락에 대한 하방 경직성 역시 확보를 해주면서 시장 좁은 박스권 양상의 어떤 그 전개 방향성 보이지 않을까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특히나 고용 부분 계속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미국 지난 5주간 지난 주 440만 명의 추가적인 실직자 발생이 되면서 지난 5주간 총 2,650만 명의 신규 실직자가 시장에 생겨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 따져본다라면,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그 실직률, 실업률 자체는 최소한 17%를 넘어서 2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축되어지는 경제 지표, 지금 현재 발표되는 경제 지표의 투자 심리에 미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조금은 좀 개선되어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기업 실적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은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그 이야기는 다시 돌려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시장 내 눈높이가 기대 눈높이가 상당 부분 낮아져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낮아져 있다라는 부분 그 자체는 결국은 이미 주가에 일정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쪽으로도 평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위축되어지는 경제 지표, 그리고 부진한 기업들의 실적, 이 자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라면 지금 현재 한창 일어나고 있는 경제 재개, 셧다운 해제에 대한 움직임, 기대감들이 이러한 위축 부분을 상쇄시키게 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투자 심리는 크게 일단 패닉 국면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러다가 소강 국면을 경험을 하고 있고, 이제 소강 국면에 거의 막바지 국면이 아닐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금융 안정화 대책을 취했었던 시장 내 강력한 어떤 그 경기 부양책, 유동성 확대 정책을 발휘하면서 시장 안정을 도모했었던 FOMC랄지 우리나라랄지 우리 뭐 한은이랄지 이런 그때는 패닉을 잠재우는 안정화의 최선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때 나타났었던 반등 부분은 일단 안도감에서 찾아오는 반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경제 재개 리오프닝에서 시작되어지는 시장 내에서의 모멘텀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아니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새로운 뉴 노멀을 찾아가는 그런 경제 상황으로의 전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 위축 부분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셧다운 해제 내지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은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다가올 미래의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그 경제 위축이라는 경제 지표 위축이라는 부분과 셧다운 해제라는 부분은 사실상 투자 심리에 있어서 상당 부분 대치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현재와 미래에 나타날 부분 사이에서 다소간의 혼조 양상을 볼 수는 있겠지만 미래가 현재가 점차 순간순간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기대 부분이 현실로 바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찌 보면 주식시장의 하나의 어떤 그 보편화된 섭리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우리는 이번 주, 다음 주 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이미 뭐 실업 대란이랄지 실적 부진이랄지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평가가 좀 우세합니다. 추가 하락은 그만큼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을 시장 내 금융 안정을 도모를 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준다라는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셧다운 완화 5월 1일부터 리오프닝에 대한 단계별 시행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시장 내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제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지난주부터 시장 내 다소간의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되면서 한켠에서는 큰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치료제 이슈 일단 시장 투자 심리의 상당 부분 중심점에 지금 근접하면서 중심점으로 다가오면서 시장 변동성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시장 내 투자 심리의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제 개발 만에 하나 좀 당겨진다, 빨라지게 된다라면 분명히 시장 내 급등의 모멘텀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치료제 개발 이슈는요. 치료제 개발되는 순간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 그렇게 되면 가장 투자 순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몰렸던 항공이랄지 여행이랄지 면세점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보수적인 관점이 급격하게 최선호주로 바뀌게 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치료제 개발을 한 회사, 치료제 개발을 한 바이오, 아니면 제약산업, 분명히 이쪽에도 관심이 갈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쪽도 그쪽이겠지만 오히려 수혜 효과는 치료제 개발에 따른 수혜 효과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창 뒤편에
수익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후순위로 밀려 있는 항공업종, 면세점 업종, 그 다음에 여행 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우선순위 변화 가능성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 이슈는 상당 부분 코로나19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마음속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움직였었던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죠. 주간 기준 역시 뭐 미국도 우리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시장은 우리 시장과 조금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1%대의 어떤 그 반등 양상 보여줬는데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금 V자 반등세를 이어갔죠. 3일 동안 무려 46% 반등. 그래서 WTI 기준으로 17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마감을 보였고요. 람데시비르와 관련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결과, 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600조 원, 우리 돈으로 600조 원, 미국 돈으로 4,840억 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사상 최대의 급락을 보였다라는 점. 89에서 72포인트로 낮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3월 달 내구재 주문 자체도 14%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시장은 이랬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제 지표의 위축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모습,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국제 유가의 V자 반등 후 안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 내 위축되고 있는 경기, 이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키면서 오히려 1%의 반등 양상으로 끌어주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아마 우리 시장도 전반적인 비슷한 그런 양상들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이번 주, 지난주에 시장에서 가졌던 이슈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정점 통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쪽. 그리고 두 번째는 셧다운 완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단계적인 봉쇄령의 완화 조치, 이렇게 되면서 경제 정상화가 과연 얼마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리오프닝이 되는 그런 속도, 과정, 여기 얼마나 가속도가 붙는지, 이 부분 분명히 시장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가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람데시비르와 관련된 뉴스랄지 아니면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우리나라 한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 김정은 위중설에 대한 어떤 부분. 앞서서 우리 앞서서 최윤 앵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뭐 문정인 그 대북 외교 수석께서 지금 김정은의 지금 현재의 행보 상당 부분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긴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히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 다만 만에 하나 우리가 잘못 파악한 그런 정보, 혹여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로 인한 시장 내 불확실성 분명히 잔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에 따른 대북 경협주와 방산주 사이에서의 어떤 희비교차 부분,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경제 위축에 대한 어떤 그 수치화 진행은요, 이번 주 어쨌든 미국의 1분기 GDP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 이와 반면에 각종 어떤 금융 안정화 대책들, 결국은 뭐 이번 주 BOJ 회의도 있고 FOMC 결과치도 발표 예정에 있고, 금리 결정도 이번 주 나타날 예정에 있고, 다양한 어떤 그 금융 이벤트들 이번 주 존재한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국제 유가, 지금 현재 미국 내 각종 유정들이
지금 폐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 유가, 그들의 손익분기점 이하에서 상당 기간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제 유가는 미국의 대선의 상황, 대통령 선거와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 지지도는 약 42%, 바이든 후보의 여론 지지율은 약 48%. 근데 리오프닝이 일어나는 지역, 이 부분은 1단계 지역의 대다수가 팜벨트 지역입니다. 주로 농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농가 지역을 먼저 1단계에 포함시켰던 가장 큰 배경에는 지금 현재 씨앗 뿌려야 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이번 4월과 5월을 놓치게 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에 경제 단계, 경제 재개 1단계 팜벨트 지역이 무조건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셰일가스와 관련된 부분은 잘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셰일가스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 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사이에 최대 경선 지역들, 최대 경합 지역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셰일가스에 대한 어떤 국제 유가의 안정화를 상당 부분 빠르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국제 유가의 안정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경제 재개 3단계, 그 3단계 단계에서의 단계별 움직임들의 어떤 그 방향성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부분까지 알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이벤트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자 신뢰 지수와 각종 통화 이제 회의들이 많이 지금 현재 대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FOMC 금리 결정이 지금 대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1분기 GDP 이번 주 수요일 시장 지금 전망치는 약 마이너스 3.5%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마이너스 5.8%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소식일 수 있겠지만, 일단 미국의 1분기 GDP 발표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이제 그 실적 발표 스케줄도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주에는 미국 팡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난주 발표되었던 미국의 넷플릭스 주가, 넷플릭스의 어떤 그 실적, 상당 부분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해주면서 시장 팡 기업들 그리고 언택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번 주 시장에서 팡 기업들 기업 실적 발표 예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오늘 내일 같은 경우 구글의 알파벳, 그 다음에 수요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특히나 지금 현재 계속되는 어떤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테슬라 주가의 재상승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애플 컴퓨터, 그 다음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람데시미르의 어떤 그 개발사 길리어드사의 실적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는 팡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나 이번 주 수요일에 삼성전자의 세부 실적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잠시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람데시비르에 관련된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이 이슈 자체가 코로나19 완전 종식과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 내 지금 현재 그 투자 심리가 전개되어지는 방향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코로나19의 어떤 그 확산에 따른 시장 패닉,
그대로 나타났다가 FOMC를 비롯한 주요국, 재정당국, 그다음 통화당국들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시장 안정화를 시켰고 시장에 어떤 그 반등 양상을 만들어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소강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강 국면에서 새로운 방향성이 전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것은 위로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치료제 개발이 분명히 최소한 치료제 효과가 있는 물질만이라도 발견을 해야 시장은 다시금 반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같은 소강 국면 양상이 지금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제2차 발발, 제2차 확산, 더 나아가서는 경제 위축 과정의 장기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 조금 좀 버텨내기 힘든 그런 상황들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치료제 또는 완화제의 개발에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장의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가 임상 실패 보도를 했습니다. WHO의 보고서 초안을 근거로 해서 근데 WHO는 이에 대한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홈페이지로부터 삭제시켰죠. 이때 상당 부분 시장 내 불확실성에 대한 변동성 크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 다소간의 좀 실망 매물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길리어드사의 람데스비르가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 치료제 또는 완화제 개발 상당 부분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 내 새로운 시장의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는 모멘텀을 급격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1차 게임 체인저는 분명히 FOMC였습니다. 공격적인 시장, 의료의 유동성 공급. 이로 인해서 시장은 패닉 상황에서 다소간의 안정 또는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2차 게임 체인저는 결국은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라는 점. 람데스비르 이제 조기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죠. 5월 중순 발표할 것이고 5월 중순 이전에라도 그에 대한 흐름 분명히 시장 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여기에는 임상 신뢰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임상, 중국에서의 임상, 각종 노이즈들이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 내 관심은 이제 코로나19의 확산 둔화 그 과정 속에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 관심의 중심점에는 치료제 개발 이슈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시장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의 치료제 개발은 완전 종식 가능성을 우리에게 기대감으로 안겨주게 될 것이고 완전 종식의 선행 조건은 무조건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완전 종식의 선언은 있을 수 없다. 소위 말하는 WHO의 팬데믹에 대한 팬데믹 종료에 대한 선언을 계속 미루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점.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치료제 개발은 결국은 우리들 포트폴리오의 변화 가능성은 상당 부분 크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모멘텀 수혜 업종에 대한 순서가 상당 부분 뒤바뀔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완전 종식 이후로 포트폴리오에 어떤 그 담는 어떤 그 수혜 내지는 관심 업종에서 가장 뒤로 밀리는 것이 항공업과 여행업과 면세점 업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라는 순간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선호주로 바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코로나19가 개발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각 단계별로 뭐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선별 단계, 지금 선별 단계와 진정 단계, 종식 이후 단계 이렇게 좀 나눠보게 된다라면 지금 선별적으로 언택트 관련 비즈니스가 상당 부분 크게 각광을 받고 있죠. 5G를 통한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산업들, 소위 말하는 게임 산업이랄지 어떤 그 영화의 상영이랄지 각종 홈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종목군들 선별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 부분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진정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소위 말하는 수요의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과거 은둔 수요였다라면 이제는 점점 그 이연된 수요가 보복 수요로 바뀌게 되고 그 보복 수요는 다시금 행동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게 되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 수요의 변화의 1단계, 그 각종 레스토랑이 지금 다시 문을 열게 되고 네일샵이 문을 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각종 식음료 업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식음료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치료제의 개발과 관련해서 종식 이후로 밀려있는 항공, 여행, 면세점, 오히려 바이오 업종, 제약 업종보다 시장에서는 더욱더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종식 이후의 단계로 밀려있는 항공업종과 여행업종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를 짚고 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주로된 이슈 중에 하나는요. 미국 경제 재가동,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가 그 하나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그 한 가지를 아마도 시장 내 주된 어떤 핵심 배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겠다. 물론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행정부는 일단 경제 재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고 각종 전문가들은 아직 위험한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오픈을 하느냐. 각종 이제 뭐 얘기들이 이제 좀 설왕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가동은 5월이 지나면서 점차 좀 가속화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봉쇄령의 단계적인 완화 그리고 미국은 5월 경제활동 재개 이 부분 확고히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지난주 말 그리고 이번 주부터도 지난주 이미 텍사스주에서는 경제 재개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뭐 조지아주랄지 오클라호마주랄지 몬태나주랄지 전체적으로 지금 일정 단계적으로 24일, 27일, 26일 단계적으로 경제 봉쇄에 대한 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쪽. 이 부분 우리 시청자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분명한 것 있죠. 유동성은 이미 추가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경제 활동이 재개되어진다라면 경제 회복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결국은 시장에 V자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시장의 관심은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 속도 쪽으로 경제 재개의 속도 그리고 경제 회복의 속도 물론 전망치 움직임일 텐데요. 이 부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된다라면 여기서 바로 업종별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업종별 차별화, 경제 재개 1단계, 식음료 쪽에 포커스를 갖출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아울러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쪽에 관심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또한 이동이 제한되었다. 이동이 이제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다 보면 자동차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나타나게 될 텐데 자동차는 약간 선별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냐 아니면 전기 자동차냐. 지금 현재와 같은 낮아져 있는 국제 유가, 이에 따른 낮아진 국제 유가의 상당 기간 지속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조금은 좀 둔화될 여지.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와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 특히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테슬라 주가의 급등과 관련해서 전기차의 어떤 그 발목을 잡을 그럴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생각해 볼 어떤 그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언택트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주도 업종이 좀 바뀌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언택트가 왜 어떤 그 관심이 드러나고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분명히 코로나 치료제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2차 발현, 2차 확산,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미리 증권시장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분명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면 어떤 산업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 내에서 골라 나가야 될 것이냐. 장기화를 대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분명히 해봐야 될 것이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언택트와 D2C 관련주, 실생활의 변화에 수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방어주, 그리고 통신주, 그리고 게임 관련주에 대한 관심. 견조한 실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마지막, 4차 산업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전기차, 앞서서 좀 전기차의 어떤 그런 움직임, 그리고 국제 유가의 움직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전기 자동차 관련주들의 어떤 그 변동성 양상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이 지속되어진다라면 4차 산업 중에서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언택트 사업은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아마존이랄지 넷플릭스랄지 구글이랄지 소위 말하는 팡 주식들에 대한 관심일 텐데요. 이번 주 공교롭게도 팡 주식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상당 부분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만큼 다시금 아마도 이번 주 발표되는 팡 주식들의 실적, 시장의 전망치보다 견고한 실적이 나와준다라면 팡 주식들에 대한 관심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장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 화, 수요일밖에 개장을 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좀 짧은 시장이 될 것 같아서 호재든 악재든 반영되기가 좀 부족한 시장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마련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주 이슈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 뉴스 플로우, 그리고 미국에서의 경제 재개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경제 속도와 관련된 어떤 그 평가 부분. 이 부분에 우리는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4월 30날, 5월 1일 휴장이죠. 그러면 우리 시장 월, 화, 수 3일밖에 이제 개장을 하질 않습니다. 그만큼 좀 부담스러운 그런 한 주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어떤 업종군들이 관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국제 유가의 어떤 그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시장 내에서 어떤 그 시장 내 투자 심리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장 내 포트폴리오 어떤 식으로 짜야 갈지, 이런 부분들. 아울러서 저는 어찌 보면 기업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요, 팡 기업들의 이번 주 실적 발표 화수목 계속됩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 아마존, 애플에 이르기까지 팡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것들이 우리 시장에 전달해주는 시사점, 결국은 코로나19 장기화, 언택트 비즈니스 산업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내에서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뭐 네이버랄지 그 카카오랄지 이런 종목군들의 동조화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 부분 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열어놓으시면서 일단 하방 경직선은 확보된 상황에서 그런 가정을 가지고 그런 전제 하에서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주 시장 내 실생활의 변화, 어떤 그 긴 트렌드를 가지고 투자 방향성 마련해 나가시면 좋은 성공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